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며 오해되는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 운영에 종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1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법계를 품서하고 조계종을 이끌어갈 인재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급과 3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출가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님 한 분당 100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새내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새로 들어가는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의 새로운 실행 문화를 열어나가고 불교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창동 신임회장 체제 공불련이 구현할 불교 공동체 정신은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심정사 부산도량의 사랑의 쌀 나누기가 올해 10톤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며 오해되는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 운영에 종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MBC PD수첩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당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오해되는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2년 전에 이미 나눔의 집 상임이사를 사임했고 현재 상임이사 집행부가 있는 만큼 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한데 저는 2년 전에 이미 상임이사를 사임했고 현 상임이사 집행부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안을 잘 모르고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상당 부분이 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앞으로 할머니들을 더 잘 모시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잘 모시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또 반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걸로 압니다. 앞서 MBC는 그젯밤에 방송된 PD수첩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기획실장 3회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나눔의 집의 운영과 관련해 종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며 후원금이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후원금을 법인에 적립한 것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19년 동안 무보수로 나눔의 집 상임이사로 봉사해 오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봉사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가을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법회 때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할머니를 직접 초청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님 한 분당 100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과 3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과 포교의 진력을 다하는 모범승으로서 주위에 귀감이 돼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1급 승가고시에서 거묵 스님과 법준 스님이 비구와 비구니를 대표해 각각 수석을 차지했고 3급 승가고시에선 비구 동명 스님과 비구니 원담 스님이 수석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1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법계를 품서하고 조계종을 이끌어갈 인재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1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 32명, 비구니 19명 등 모두 51명에게 각각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그 선두에서 법계의 유상에 따라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헤아려 사회와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법계위원회는 이와 함께 3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 130명, 비구니 68명에게도 각각 중덕과 정덕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법계위원장 무관 스님은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가사와 법계증을 수여하고 끝없는 수행정진과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한켠에선 새내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의원들은 아쉬움 속에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 새로 들어가는 의원들은 기존 정치 행태와 다른 개혁을 강조하며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 식물 국회를 모두 경험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중진들까지 의원 상당수가 출석해 밀린 숙제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고 거기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안에는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여야 타협하는 과정에서 배보상 야당에서 빼자고 해서 넣지를 못하고 역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존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결산을 통과시켜 본 적도 없고 또 예산도 통과시켜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다 여야 합의로 법정 기일 내 통과를 다 시킬 정도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왔습니다. 새 국회가 출발하는 다음 달 말부터 여의도 무대를 일단 떠나게 되는 여야 중진급 거물 인사들은 정치권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차근차근 서로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끝까지 소통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국회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 등에 타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참 정치인의 모습 보여줘야만 이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21대 초선 의원 연찬회. 공을 넘겨받은 당선인들의 초심은 무엇일까? 일하는 국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정치는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공약이나 특기를 살려 기성 정치와의 차별화를 내세웁니다. 만약에 상임위가 열렸는데 불참하거나 일에 불참하거나 하면 10% 정도 세비를 반납하는 기부하겠다는 게 제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평생 40년 동안 우주, 위성, 과학, 그다음에 벤처, 여성으로서 교육자와 벤처 기업 CEO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실제 현장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퇴장하는 의원들과 21대를 시작하는 새내기 의원들 사이에는 변화와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백만올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올력 결집불사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올해 봉선사가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사세를 확장해 흐뭇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열어나가고 불교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창동 신임회장 체제 공불련이 구현할 불교 공동체 정신은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불교 공동체 구현에 본격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불자들의 공심을 하나로 모을 계획입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과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이 만나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사상이 이렇게 공동체 가치하고도 기본적으로 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하고도 잘 이렇게 다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계속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학문적으로 또 갈 수 있다면 공불련은 신심을 바탕으로 소통의 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해외 공무원 불자들과 템플스테이 등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동북아에 있는 불교권 국가들 사이에서 그쪽에도 아마 공무원 불자들 이런 단체가 있다면 같이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손창동 신임회장은 전국 법회와 해외 성지순례, 사회봉사활동 등의 기존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펼쳐나갈 것도 다짐했습니다. 손 회장은 1965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기획조정실장과 제2사무차장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등 감사원에서만 27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불련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추이를 지켜보며 6월이나 7월쯤 12대 회장에 선출된 손창동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공불련이 창립 20주년과 신임 회장 취임을 계기로 공신과 신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보이는 등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코로나19로 생겨난 비접촉의 시대,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의 우수성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천태종 서울관문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세계가 감동했다며 특히 접촉을 하지 않는 불교의 인사법인 합장이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은행장은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교계가 연등회 취소 등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이에 앞서 현재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올해 첫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등교 수업이 원만히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첫 등교 수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첫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 측정이 끝난 뒤에야 선생님은 안부 인사를 꺼냅니다. 선생님들은 곧바로 이어질 시험에 대비해 제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교문을 들어선 학생들은 학교 건물로 들어가기 전 2m 간격을 두고 줄을 섰습니다. 현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지만 반가움과 떠들썩함보다는
적막감과 긴장감으로 교실을 채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향 동선은 가급적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상호 간에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학년별 분리를 철저하게 해서 밀접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번 등교 수업은 더 이상 학생들의 등교를 피할 수도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고3 학생들이 첫 등교 수업을 받고 있던 시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하굣길의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학교 방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66개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이미 등교한 학생들은 모두 귀가했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와 관련해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 치러진 첫 등교 수업.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들은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앞으로도 등교 수업이 원만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서울 중랑경찰서가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봉축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경승실은 천태종 삼용사 주지 충광스님과 한원횡 중랑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충광스님은 코로나19 극복과 모든 생명의 안녕을 발언하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더욱 낮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등을 밝히자고 당부했습니다. 한원횡 중랑경찰서장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중랑경찰서 또한 국가와 국민의 평온한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심정사 부산도량의 사랑의 쌀 나누기가 올해 10톤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부처님의 자리이타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안심정사 부산도량을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층 법당에 가득 쌓인 쌀을 신도들이 일일이 1층으로 옮깁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이 부산진구청에 전달하는 쌀은 10kg짜리 100포대. 1톤의 쌀을 옮기면서 구슬땀이 맺히지만 신도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1톤의 쌀을 부산진구청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신도들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논산에 안심정사가 있는데 연무읍에서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이 한 400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에 쌀 한 톨, 김치 한 쪽이 없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 6개 도량이 있는 안심정사 곳곳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산진구청은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한 안심정사 부산도량 회주 법안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안심정사 부산도량 법안스님과 신도들에게 소외됨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부산진구에 꾸준히 백미를 지원해 주신 안심정사의 법안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신 백미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께 잘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정사는 더욱 넓은 곳에 불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돕게 되면 그 도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같이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는 안심정사 부산도량.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찰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BBS TV 인기 프로그램 붓다의 연기법 진행자인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구 불자들을 위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수는 대구시 남구 자모사에서 불교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때 되면 밥 먹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억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게 의미 없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 불교 속에서 참다운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실천하자. 초기 불교 전문가인 이중표 명예교수는 각종 저서와 강연을 통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왔고 BBS TV에서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강좌에 이어 최근 붓다의 연기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내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문화재 교육 중장기 발전 로드맵 등 5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선보이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박물관 상설 전시 공간에 실감 콘텐츠 체험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천년불변의 전통 한지를 전시 홍보하고 산업화와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지문화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어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지문화산업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마침 이날은 윤 4월 초파일로 한국불교가 코로나19 이후 연기했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입법 활동이 인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듯이 부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뜻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0년 만에 자발적으로 취소한 연등회는 이에 대한 한국불교의 굳은 의지일 겁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